어린 시절 큰 성공을 맛본 아역 스타들이 성인이 되어 방황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드루 베리모어 역시 그중 한 명이었죠. E.T.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르며 할리우드의 샛별로 떠올랐지만 그녀의 삶은 곧 어두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드루는 9살 때 처음 술을 마셨고 10대 시절 약물 중독에 빠져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겪게 되죠. 하지만 인생의 한 전환점에서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서 그녀는 방탕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드루 베리모어의 연예계 데뷔는 그야말로 운명이었습니다. 생후 11개월 때부터 광고에 출연한 그녀는 태어나자마자 모든 대중의 시선을 받으며 트루먼쇼 같은 삶을 살았죠. 그 배경에는 그녀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드루는 연기 명문으로 불리는 베리모어 가문 출신으로 할아버지 존 베리모어는 할리우드 역사상 최고의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아버지 존 드루 베리모어 역시 유명 배우였으며 어머니 제이드 베리모어 또한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연기 활동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드루를 임신한 직후 남편에게 버림받아 결국 싱글맘으로 홀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싱글맘이 된 제이드는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생활을 이어갔고 동시에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딸을 통해 이루기 위해 매니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드루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며 대본을 읽고 오디션을 보러 다녔죠. 어린 드루는 어머니의 희생을 이해하면서도 자신에게 기대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머니 덕분에 드루는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각본에 참여한 영화 폴터가이스트 위 오디션이었죠. 당시 감독 토브 후퍼 대신 스필버그가 직접 오디션을 진행했고 6살이던 드루는 자신을 록밴드 드러머이자 요리사라고 소개하며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스필버그는 이 역할에는 맞지 않을 것 같다며 아쉽게 거절했지만 대신 곧 제작할 다른 영화의 오디션을 보라며 그녀를 추천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를 기록한 E.T.였습니다. 드루는 E.T. 촬영 내내 실제로 E.T.가 존재한다고 믿었을 정도로 순수한 아이였고 점심시간마다 E.T. 옆에 앉아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는 모두 스필버그 감독의 배려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연출팀에게 부탁해 점심시간에도 E.T.를 움직이게 해 드루가 상상의 친구와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왔죠. 이 따뜻한 경험 덕분에 드루는 촬영 현장에서 스필버그를 아빠 같은 존재로 여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자마자 드루는 현실의 혹독한 벽에 부딪히게 되죠. 문제의 시작은 어머니 제이드였습니다. 제이드는 어린 딸을 클럽에 데려가며 밤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했고 드루는 9살 때부터 술과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제이드는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바엔 차라리 클럽에서 놀라는 식으로 유흥을 부추겼습니다. 그 결과 드루는 파티와 쾌락에 익숙해져 갔고 10대가 되자 약물 중독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이드는 문제아가 된 딸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정신병원에 보내버립니다. 하루 전까지 영화 시사회와 클럽을 오가던 드루는 갑작스러운 입원에 충격을 받았고 처음엔 병실에서 울부짖고 발버둥쳤죠. 하지만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전화를 걸었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는 황당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드루는 체념했고 현실을 받아들이며 병원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의 입원 생활 끝에 14살이 된 드루는 결국 병원을 나올 수 있었고 부모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며 법적으로 해방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가 되자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월세를 계약하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했고 연기 활동을 재개하려 해도 이미 문제아라는 낙인이 찍힌 그녀를 캐스팅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드루 베리모어는 독립 후에도 쉽지 않은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연기자로서 복귀는커녕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던 그녀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연기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 뚱뚱해서 캐스팅될 수 없다는 차가운 말뿐이었죠. 이미 할리우드의 문제아로 낙인 찍힌 드루에게는 아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아역 배우 이미지를 벗기 위해 에로틱 스릴러에 출연하며 노출 연기를 감행한 것이죠. 이후에도 건 크레이지 같은 영화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급기야 플레이보이 화보에서 전면 누드 촬영까지 진행했습니다. 당시 드루는 아무도 자신을 말려줄 사람이 없었다고 회상합니다. 주변에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줄 어른이 없었던 그녀는 그저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떠올랐습니다. 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기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드루는 여전히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그의 존재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온 드루는 현관 앞에서 한 상자를 발견합니다. 발신인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였죠. 상자를 열어보니 옷을 입고 다녀라는 메시지가 수놓인 담요와 함께 플레이보이 화보 속 드루의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드루는 모두 종이 인형 옷을 입고 있었죠. 이 장난기 어린 선물은 드루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순간 그녀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드루는 즉시 수녀복을 입고 사진 3장을 찍은 후 그 밑에 죄송해요. 이제 빛을 본 것 같아요. 제 갈 길을 갈게요. 라는 메시지를 적어 스필버그 감독에게 보냈습니다. 감독은 그녀의 진심을 이해했고 이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평생 간직했습니다. 이후 드루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행동을 스필버그 감독이 자랑스러워할까를 기준으로 삼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때부터 드루는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배역의 크기나 출연료보다는 작품성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연기에 임했죠.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영화 스크림입니다. 드루는 이 작품에서 초반에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케이시 베이커 역을 맡았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녀가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될 거라 제작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드루는 의도적으로 초반에 죽는 역할을 선택했죠.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공포영화에서 유명 배우가 나오면 관객은 당연히 오래 살아남을 거라 기대하지만 만약 자신이 초반에 죽어버린다면 그 자체가 큰 반전이 될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그녀의 예상은 적중했고 스크림은 엄청난 흥행을 거두며 후속 시리즈가 7편까지 이어지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후 드루는 나쁜 소녀 이미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랑스럽고 밝은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웨딩싱어에서 보여준 옆집 소녀 같은 모습, 그리고 미녀 삼총사에서의 발랄한 여성 킬러 연기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드루의 연기력은 점점 빛을 발했고 첫 키스만 50번째,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 등 다양한 로맨틱 코미디에서 흥행을 이어가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시절 처음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지 25년 만에 영화 그레이 가든스를 통해 골든글로브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과거 방황하던 시절을 떠올렸다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드루의 개인사는 여전히 파란만장했습니다. 19살 때 31살이 술집 주인 제레미 토머스와 충동적으로 결혼했으나 결혼 19일 만에 파경을 맞았죠. 술에 취한 친구들의 장난으로 시작된 결혼식은 끝까지 장난처럼 끝났습니다. 이후에도 드루는 여러 남자와 연애를 이어갔고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드루는 전직 배우이자 아트 컨설턴트인 윌 코펠먼과 교제하게 되었고 이듬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스필버그 감독 역시 그녀의 결혼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축하를 전했다고 합니다. 드루는 2딸을 낳으며 처음으로 평온한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 다시 이혼을 맞게 됩니다. 드루 베리모어는 2딸의 엄마가 된 후 어린 시절 자신을 키웠던 어머니 제이드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절대 어머니처럼 딸을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싱글맘으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았다고 했죠. 드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를 부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잘못 만나 힘든 삶을 살았을 거다.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도와주고 싶다. 라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죠. 성장 과정에서 혹독한 사춘기를 겪었지만 결국 스스로를 일으켜 세운 드루. 그녀가 이렇게 다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어린 시절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준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진짜 어른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루는 이후 모든 선택을 할 때마다
스필버그 감독이 이 결정을 자랑스러워할까? 를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재 드루 베리모어는 자신의 어두웠던 과거를 숨김없이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갇혀있던 정신병원을 직접 찾아가 그때의 기억과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해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드루는 학교를 자퇴한 뒤 매일 서점에 들러 책을 읽으며 세상에 대해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작가 중 한 명인 노라 에프런의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부모는 정말 혼란스러운 존재다. 그들은 분명 나의 부모이고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하지만 동시에 증오한다.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구절은 드루 자신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죠. 드루의 아버지는 결국 골수 질환으로 사망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아버지의 호스피스 비용을 부담하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역시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딸을 키우면서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루 베리모어는 자신의 토크쇼에서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역 배우로 성공하는 건 쉽지만 성인이 돼서 행복해지는 건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관심과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걸 이겨낼 진짜 어른이 곁에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너무 쉽게 무너져버린다. 그녀의 고백은 단순히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아역 스타들이 비슷한 길을 걷기 때문이죠.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의 세계에 던져져 술과 약물, 과도한 기대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을 지켜줄 단 한 명의 어른이라는 사실을 드루 베리모어는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지금의 드루는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거치며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드루는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아역 스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역 스타의 몰락과 재기를 넘어 성장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삶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드루 베리모어가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진짜 메시지이자 아역 스타들의 몰락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밝히는 고백이었습니다.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재미있고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